두 번째 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설명 시작해 하겠습니다. 제 학번과 이름은 이렇게 되고요. 우선 저는 R 관련된 R 패키지에 내장된 데이터셋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MT카의 내부 구조를 확인해 보면 모두 뉴머릭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거기서 mpg라는 컬럼이 있는데 그거를 변수를 캐릭터, 그 데이터 타입, 칼럼의 데이터 타입을 캐릭터 형태로 바꿔줬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바꿔주고요. 컬네임은 변수 이름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변수 이름, 로우 네임은 로우의 이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Upper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대문자로 바꿔주었고요. 그 다음에 로우 네임스를 사용해서 MT카의 첫 번째 열의 이름을 K5로 바꿔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리스 오브젝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아이리스의 종이 세토사인 것을 찾아서 모든 행을 출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든 변수 세토사인 종이 세토사인 것들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변수명을 사용해서 아이리스 한번 출력해 봤는데요. 종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대괄호 형태로 표현을 해봤고요. 똑같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이 버지니아한 것을 출력을 하는데 여기는 벡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TTTF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을 출력을 하고 네 번째 칼럼은 출력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는 표시가 안 돼 있죠. 이럴 경우에는 다섯 번째도 역시 T로 처리돼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우 오브젝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트 제로라는 것을 해서 페이스트 제로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붙여주는 함수인데 이제 로우 네임스의 카 이름을 1에서 50까지 돼 있는데 그것을 기아랑 1, 기아 1, 기아 2 이렇게 해서 로우 네임을 모두 변경시켜 줬습니다. 이제 특별한 행을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5라는 거는 5행을 제외한 나머지 디스트 정보를 가져오겠다. 기아 44 로우 네임을 이용해서 출력을 한 거죠. 똑같이 로우 번호로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 위치를 알려면 getWD를 사용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사용할 거는 6개 첨부된 CSV 파일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알아내서 그 위치에다가 파일을 넣어주고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 아닌 여기서는 조건식을 활용해서 한번 데이터로 추출해 보았는데요. 2001년이 아닌 것을 추출하겠다. 2000년도인 걸 추출하겠다. 이게 오화 표시입니다. 그래서 조건식 오화 표시를 해서 2000년도이거나 2002년도에 데이터를 뽑아내겠다. 그다음에 비만율 CSV 파일을 한번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읽어내고 불러주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은 조건을 어떻게 걸었냐면 이번에는 크거나 작거나 이런 표시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베스티의 2006 칼럼이 30이 넘는 거, 여기가 30이 넘는 데이터를 뽑아 보겠다. 뒤에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뽑아내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이 넘는 데이터만 나왔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함수에서 nrow를 쓰면은 nrow 값이 무슨 함수인지 한번 알아보았는데 nrow는 row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3개가 출력이 됐는데 한번 nrow를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3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row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출력하고 카운트를 할 때 이럴 때 쓰면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변수명을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엔 나오지가 않죠.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이 조건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true부터 false까지 모든 결과값이 나오는데 벡터의 길이가 이렇게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nrow 길이가 나오지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랭스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랭스 마찬가지로 50개의 그 벡터의 그 모든 구성 요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sum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t라는 결과가 나오는 값을 카운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에 대한 벡터는 sum을 활용하면 카운트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실거래가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2006년도부터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모든 칼럼별로 모든 동일한 데이터의 개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썸도 있고요. 간단하게 하려면 테이블 함수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지시가 4개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세종시를 제외한 위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한 것들을 다시 넣어주고 데이터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칼럼들을 오브젝트별로 구성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함수로 지역명을 모두 저장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라크 사망 CSV 파일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저는 그 해의 총 사망자 인원을 구하여 칼럼에 추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3년도에 사망한 인원을 합해서 여기에다 추가해 보고자 했습니다. 일단 이 구성을 한번 보면은 2003부터 2013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칼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처음에 쓰는 게 행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괄호 2개를 썼을 때는 열을 출력하는 거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을 출력을 하고 2에서부터 13번째 먼저 열을 출력한 다음에 거기서 첫 번째 i 행을 일일이 다 입력을 해서 sum이라는 벡터에다 저장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sum이라고 해서 모든 합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다시 없애줬다가 이번엔 cbind 함수를 사용해서 다시 추가시켜 줘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으로도 추가할 수 있고 cbind로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이용객 수를 한번 이용해 봤는데요. 여기서 승차 인원이 가장 많았던 호선수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민 함수를 사용해서 가장 적었을 때 인원이 1677명인 걸 알았고 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호출할 때 호선명 벡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변수명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고요. 5호선에서 하차 인원이 가장 많았던 시간대를 찾아보자. 여기 변수명을 보시면 호선명이 5호선인 칼럼을 찾아서 로우를 찾아서 모든 정보를 서비스 5라는 오브젝트에다 입력을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max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하차 인원이 가장 많았을 때의 로우를 찾아보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데요. 이게 없다고 치면은 그 값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있게 되면은 원하는 컬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시간대를 벡터를 써서 그때의 시간대의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별, 과목별 성적 국영수 CSV 파일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이 국어인 것을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subset이라는 함수를 활용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원본 데이터, 이름, 그 다음에는 조건식을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을 출력을 하겠다. 여기서 국어 점수가 제일 높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의 정보를 출력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모든 정보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알고 싶다 할 때는 이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이기 때문에 변수명을 지정을 해줘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과제 마치겠습니다.